내년이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무 지출이 무려 9조 3천억 원 늘어난다고 하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영아수당 같은 복지제도가 급속히 커지면서 국가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늘어난다니 좋은 일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 내년 복지부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보다 약 9조 3천억 원 늘어난 12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약 111조 원이었으니 8%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 같은 자동지출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약 6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 기초연금도 약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합니다. 의료급여 역시 고령층의 증가로 약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출산 대책으로 지급되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내년에 2조 3천억 원대, 아동수당은 2조 4천억 원대 규모로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즉 복지의 주요 항목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출이 폭증할까요? 첫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병원비, 요양비 같은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제도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연금이나 급여, 수당은 법에 의해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면 정부는 무조건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고령층이 주요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복지 정책이 쉽게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복지의 선순환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재정의 압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지출은 올해 약 48조 원에서 내년 54조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 1년 사이에 6조 원 이상 증가하는 셈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2배 가까이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2030세대의 가입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수입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결국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 명에서 내년엔 약 7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34만 원 안팎의 금액이 지급되니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전체 복지 지출은 노인과 아동 중심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급여와 보육지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비용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노인복지 확대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늘면 자동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정책적으로 한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립니다. 제 주변에는 60대 초반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매달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정부의 재정이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인 한 분은 손주를 돌보며 영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나와서 도움이 된다면서도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행복의 지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수조 원씩 예산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세금 인상이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또한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지급액 조정이나 수급 기준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 손주 세대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복지를 권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면 그 재원은 결국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니라 세대 간의 신뢰 계약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세대가 받은 만큼 다음 세대가 그 제도를 유지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속도로는 그 신뢰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개혁이 더 늦어지기 전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국가가 국민을 더 돌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면 그건 국가 재정이 국민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제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지속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복지부 예산의 9조 3천억 원 증가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영아수당은 앞으로도 핵심적인 복지제도로 자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지는 줄이거나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복지를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넘기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